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김영호 씨는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30년간 열정을 바쳐온 중학교 수학교사에서 이제는 그저 전직 교사가 된 지 6개월. 처음엔 꿈꾸던 자유로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끄고 다시 켜는 일상.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학원을 운영하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직장 생활에 정신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옛 학생들의 편지.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선생님은 저의 인생 멘토세요. 편지들을 읽다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직함이나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김영우 씨는 동네 지역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수학 멘토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저소득층 아이들의 든든한 선생님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호쌤, 오늘은 무슨 문제 풀어볼까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며 김 씨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여전히 선생님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퇴와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돈과 건강만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직장 동료들과의 갑작스러운 단절,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노후 대책이 아닌 우리 모두의 제2의 인생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김영호 씨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죠. 선생님, 저 이번에 수학 경시 대회 나가보고 싶어요. 영호쌤,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수학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아이들의 작은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센터의 다른 은퇴 교사들과 자연스럽게 동아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어를 가르치던 박미선 선생님, 과학을 담당하던 이정웅 선생님. 이렇게 모인 5명의 은퇴 교사들은 세봄 멘토단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은퇴 후 고민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아직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박미선 선생님의 고백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정웅 선생님의 말에 다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세봄 멘토단은 단순한 교사 모임을 넘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우울증 약을 끊게 되었고 또 다른 이는 오랫동안 끊었던 악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영호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교육이었죠. 요즘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유튜브 강의도 시작했고
태블릿으로 수업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더 쉬워요. 영호쌤, 제가 영상 편집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벽도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김영우 씨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대 통합 교육이 아니었을까요? 세봄 멘토단의 활동은 점차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이면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주니어 멘토링 데이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은퇴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 가는 게 맞는 걸까요? 한 고등학생의 질문에 김영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는 꿈이 없었단다. 그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사가 됐지.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진정한 꿈은 살아가면서 천천히 발견하는 거더구나. 지금 당장 꿈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렴.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멘토링 데이는 단순한 진로 상담을 넘어 세대 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의사 선생님은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직 요리사는 요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78세의 최연소 멘토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아온 그는 손재주 있는 아이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제자들이 만든 작품들로 매년 전시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뭐든 너무 성급해. 나무는 기다림의 미학이야.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지.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특집 기사가 나가자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을 물어왔죠. 김영우 씨와 세봄 멘토단은 이제 매달 한 번씩 다른 지역을 방문해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이 가져오는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 세봄 멘토단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의 시니어 교육 멘토링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시도가 전국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설렜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 영향을 줄 수 있다니 감격스럽네요. 김영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더 큰 책임감, 더 많은 준비, 더 넓은 시야가 필요했습니다. 멤버들은 매주 모여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고 젊은 교사들과의 연수도 참여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최신 트렌드도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멤버들의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입니다. 아빠, 제가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요즘 10대들이 자주 쓰는 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응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고 SNS 사용법을 배우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죠. 특히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멋진 선생님이세요.
한 초등학생의 학교 발표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김영호 씨의 제자였다는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저는 수학을 정말 싫어하던 학생이었는데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셨죠. 지금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도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며 세봄 멘토단의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다시 만나 같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김영우 씨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 내가 심었던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이야.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단순히 교육 분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은퇴한 시니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신중년 지혜 나눔 센터라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30년간 약사로 일하다 은퇴한 정미영 씨는 건강관리 강좌를, 평생을 요리사로 살아온 박상철 씨는 건강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0년 경력의 소방관 출신 이대환 씨는 안전교육을, IT 기업에서 은퇴한 최준호 씨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실을 열었죠.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미영 씨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공감 프로젝트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시니어들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을, 시니어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대학생의 소감이었습니다. 이런 소통의 장은 예상치 못한 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의 디지털 기술과 시니어들의 경험이 만나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 지역 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빙, 세대 통합 공유, 주방 운영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혼자가 아닌 여러 세대가 함께할 때 더욱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습니다. 젊은이들에게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생 교육이 아닐까요? 김영호 씨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중년 지혜 나눔 센터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침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와 세봄 멘토단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필요한 곳은 우리 동네만이 아닐 거예요. 시골의 작은 학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은퇴교사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화상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의 아이들을 만나 영어로 수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영어 스터디를 하고 국제교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영어로 인사하는 것 좀 보세요. 손주들이 영어 발음을 교정해주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첫 온라인 수업 날, 스크린 너머로 만난 캄보디아, 시엠립의 아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서툰 영어로 진행된 수업이었지만 수학의 원리는 국경을 넘어 통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는 전 세계 어디서나 같았죠. 선생님, 저희 마을에는 학교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한 캄보디아 학생의 말에 김영호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곧 국제 NGO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Senior Wisdom, Without Borders 국경 없는 시니어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은퇴한 의사들은 의료 지식을, 농부들은 농사 기술을, 예술가들은 문화예술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이 활동이 국내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통역 봉사를 지원했고, IT 전문가들은 더 나은 온라인 플랫폼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는 걸 보며 나이 들미 더 이상 두렵지 않아졌어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한 청년 봉사자의 말처럼 이제 노후라는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영호 씨의 아침은 여전히 6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짧게 느껴질 만큼 바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처음 은퇴했을 때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세봄 멘토단은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1년 동안 50개 도시에서 200개가 넘는 멘토단이 결성되었고 1만 명이 넘는 은퇴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활동이 시니어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멘토링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또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지. 김영호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였기에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김영호 씨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나는 선생님입니다. 교실은 달라졌지만 마음만은 처음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작은 희망에 있다는 것을. 끝으로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2막은 1막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호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 2막은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더 많은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노후의 미덕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